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전 평범한 30대 여성인데요. 약 10여 년 전에 겪은 끔찍한 사건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첫 이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 첫 이별 상대는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6살 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영영 볼 수 없게 됐죠.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느꼈던 슬픔과 상실감만큼은 아직도 생생해요. 영영 볼 수 없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고통. 겪어본 분들만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마냥 불행하게 컸던 건 아니에요. 비록 엄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제 곁엔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바쁘셨지만 매일 밤 저를 직접 재워주셨고요. 주말엔 절 데리고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가능했어요. 그 뒤로는 아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얼굴 보기도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참 외로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혼자 밥을 먹고 잠드는 게 너무 싫었죠. 제가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서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땐 부잣집 딸이라 재수없다고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제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와 동년배로 푸근한 인상에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늘 혼자인 저를 안쓰럽게 여겨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12살 때 학교 운동회 날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겠다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미팅 때문에 결국 오지 못했지 뭐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리도 서럽던지. 운동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자기 자식을 응원하는 다른 학부모들을 봤기 때문일까요? 괜히 눈물이 나고 세상이 다 싫어지더군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계주로 뽑힌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발이 빠르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자를 맡으라고 해서 빠질 수도 없었죠. 경기가 곧 시작이라 간신히 눈물을 참은 채로 출발선 앞에 섰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민정아 화이팅! 차례!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면서 도시락 가방을 흔들더군요. 아줌마가 김밥 사왔어. 개주 끝나면 같이 먹자. 진짜 맛있으니까 힘내서 잘 뛰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아주머니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마침내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희 반 2번째 주자가 바통을 넘겨받고 3번째 주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마지막 주자로 바통을 넘겨받았을 때 저희 반은 2위였어요. 제 앞에선 단 한 명의 주자만이 달리고 있었죠. 바통을 손에 쥐자마자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의 응원 덕분인지 다리가 점점 더 빨라졌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저를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아주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승하겠다는 일념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죠.
마지막 코너를 돌 때 1위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그리고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저는 마지막 스퍼트를 내어 결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승선을 넘자마자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에선 비릿한 피맛이 끓어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푹 젖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개주가 끝나자 저만치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내 진작에 알아봤어. 기특해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아줌마가 우리 민정이 운동회 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지. 아까 네가 1등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멋지더라. 사장님도 보셨으면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빠가 불러서 온 걸 텐데도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저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아주머니와 함께 먹는 김밥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요. 김밥을 나눠 먹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도 진짜 맛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어요. 괜히 제가 다 어깨가 으쓱했더랬죠. 그 뒤에도 아주머니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운동회엔 자녀와 2인 삼각 달리기 같은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 경기까지 함께 해줬네요. 시종일관 절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영락없이 엄마와 딸처럼 보이겠지? 아주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때 이미 전 아주머니를 단순히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로 이뤄질 줄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웬일로 일찍 퇴근한 아빠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군요. 민정아, 너한테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으니? 뭐? 새엄마라니? 아빠 재혼하게? 만나는 사람 있었어? 누군데? 놀라서 다다다 질문을 쏟아내는 제 앞에서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게 말이다. 실은 화진 씨랑 좋은 감정으로 만난 지 몇 년 됐다. 화진 씨라면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 말하는 거야? 그래. 네가 충격받을까봐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한테도 새엄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참 예민할 사춘기 시절에 아빠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았죠. 아빠가 재혼이라니. 더군다나 그 상대는 늘 곁에서 날 보살펴주던 가정부 아주머니라니.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었네요. 간신히 혼란스러움을 갈무리하고 입을 열었어요. 아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왜 갑자기 아주머니랑... 도대체 언제부터? 1년 좀 넘었다. 진작에 알리려고 했는데 괜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너한테도 화진 씨한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민정아. 그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네? 진짜 결혼한다고? 너만 괜찮다면 그러고 싶구나. 널 위해서라도 결혼은 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여자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땐 화진 씨가 딱인 것 같아서 말이지. 너도 화진 씨 많이 좋아했잖아. 어릴 때부터 잘 따랐고.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겠지. 일단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줘. 아빠도 네가 싫다고 하면 굳이 결혼 감행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빠와 대화를 끝낸 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빠가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새엄마가 된다면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돌봐주셨으니까요. 친엄마처럼 따르던 아주머니가 새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나중엔 기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아빠와 가정부 아주머니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결혼 전 셋이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던 날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민정아,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딸처럼 아꼈는지 알지? 엄마는 우리 민정이가 내 딸이 된 게 무엇보다 제일 기뻐. 더는 외롭지 않게 엄마가 잘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아이고, 예뻐라. 엄마라는 말이 참 낯설었지만 그래도 너무 벅차고 기뻤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마냥 꽃길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땐 정말 상상조차 못했네요.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여겼던 새엄마가 결혼 후 악몽 같은 존재가 될 줄은 말이죠. 재혼 후 새엄마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아빠가 같이 있을 땐 옛날에 그 다정하고 착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없으면 제게 말도 걸지 않고요. 둘이 있을 때도 얼른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눈치 없이 그런 새엄마에게 가서 치댔어요. 엄마 뭐해요? 나 엄마가 예전에 자주 만들어줬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영화 볼래요? 그러자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새엄마가 인상을 팍 썼어요. 민정아, 넌 아직도 내가 이 집 가정부로 보이니? 네? 그게 아니면 왜 나한테 떡볶이를 만들어달라고 해? 가정부 아줌마한테 해달라고 해. 난 네 새엄마야. 너보다 어른이라고. 떡볶이를 만들어도 네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새엄마가 그렇게 싸늘한 표정을 지은 건 처음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허둥지둥 사과부터 했죠. 죄송해요. 전 그냥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옛날엔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쇼핑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못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건 이제 남자친구나 친구들이랑 해야지.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널 챙겨줘야 하는데? 나 모임 약속 있어서 오늘 늦으니까 저녁은 너 혼자 알아서 챙겨 먹어. 차갑게 쏘아붙인 새엄마는 그대로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날은 아빠가 출장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라 저 혼자 쓸쓸하게 저녁을 먹어야 했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새엄마의 확 달라진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빠한테 오늘 일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새엄마가 한 발 더 빨랐어요. 자기가 먼저 아빠에게 선수를 쳤더군요. 그것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서 말이죠. 이튿날 학교 갔다 돌아온 저를 아빠가 서재로 불렀는데요. 대뜸 그러면 안 된다면서 절 야단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아빠? 내가 뭘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새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아직도 새엄마 가정부 취급한다면서? 그 여린 사람이 차마 나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꾹꾹 참다가 어제 나한테 울면서 그러더라. 네가 결혼한 뒤로 자기한테 너무 무시한다고. 아무래도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에 질투하는 것 같다고. 너 정말 그런 거냐, 민정아? 아니야. 오히려 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새엄마가 날 피하는 건데. 그래? 엊그제 너 새엄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떡볶이 먹고 싶다고 졸랐다며? 가정부 할 땐 해줬으면서 지금은 왜 못 해주냐고. 아니야? 아니, 떡볶이를 해달라고 한 건 맞는데 난 그냥 새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원래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던 저였던지라 당황하니까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횡설수설하자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어쨌든 새엄마한테 잘 좀 해줘. 미혼이었던 처녀가 갑자기 너처럼 다 큰 딸이 생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더군다나 가정부를 하던 집으로 시집 온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희 새엄마 많이 반대했던 거 알지? 지금도 탐탁치 않아 하시고. 그러니 너라도 새엄마한테 힘이 돼줘야지. 아빠는 이미 새엄마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결국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이야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그때의 전 너무 어렸으니까요. 어쨌든 그 뒤로 새엄마는 더욱더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만 우리 딸 하면서 잘해주고요. 아빠가 없을 땐 아예 저를 본체만 채도 안 했어요. 그러다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생기면 엄청 뭐라고 했죠. 기가 막힌 건 가정부 아주머니가 따로 있는데도 자꾸만 제게 집안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민정아,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밥도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 네 손으로 속옷은 빨아본 적 있니? 아니요. 그동안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다 해줬으니까. 아이고, 그렇겠지. 누가 곱게 자란 부잣집 딸님이 아니랄까봐. 너 이러면 나중에 시집가서 그 집 어른들한테 욕먹어.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고. 적어도 네 손으로 밥 지어 먹고 빨래할 줄은 알아야지. 안 그래? 앞으로 내가 조금씩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도록 하렴. 솔직히 새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새엄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조금씩 해나갔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의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어쨌든 전 학생이고 공부가 더 우선시돼야 하잖아요. 근데 새엄마는 제가 학교 돌아오면 바로 부엌으로 불렀어요. 저녁 차리라고 말이죠. 자기는 옆에서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요. 입으로만 양파를 썰어라, 된장을 풀어라 부려먹기 바빴네요. 밥을 먹은 뒤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아빠가 없는 주말이면 아예 가정부처럼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건 정리를 해야 했네요. 시킨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새엄마는 학원도 못 가게 했어요. 집안일 때문에 몸이 피곤하니 공부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도무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그래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도 언젠가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새엄마는 그것도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연막을 치더군요. 아빠는 그걸 감쪽같이 믿고 저만 야단쳤고 말이죠. 민정아, 너 언제까지 아빠 뒤에서 편하게 살려고 해? 너도 언젠간 독립해서 네 앞가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공부를 손에 놔버리면 어떡해? 이제 수능이 코앞인데 정신 안 차려? 내가 일부러 공부 안 하는 줄 알아?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 언제까지 새엄마한테 살림 배워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아니, 새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지도 않더만. 네 속은 네 손으로 빨고 밥 먹은 거 설거지하고 그 정도라며. 그 정도는 다른 집 애들도 원래 다 하던 거야. 네 새엄마 말이 맞았다. 아빠가 널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구나. 일이 바빴던 아빠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새엄마한테 전해들은 얘기만 듣고 멋대로 절 판단했죠. 솔직히 절 괴롭히는 새엄마보다 절 믿어주지 않는 아빠가 더 미웠네요. 언젠가부터 저는 점점 아빠와 거리를 두게 됐고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친했던 저희 부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새엄마는 그걸 기회라 여겼는지 저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죠. 뭐 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교묘하게 증거가 안 남는 말이나 행동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욕을 퍼붓는 식이었죠. 새엄마가 특히 예민했던 건 돈 문제였는데요. 제가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아빠 돈 쓰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사치스럽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따로 용돈 같은 걸 안 받고 아빠 카드를 받아서 생활했는데요. 고등학생이 돈을 써봐야 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아빠가 매번 챙기기 힘들어해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달에 한 번씩 학원비랑 독서실 결제하고요. 뭐 때마다 필요한 학용품 사고, 친구들하고 간식 사 먹고 가끔 옷 사고, 그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새엄마가 제 방까지 들어와서 절 찾더라고요. 한쪽 손에는 카드 고지서를 들고 말이죠. 민정아, 오늘 카드 고지서 날아와서 내가 좀 봤는데 너 돈을 너무 허투루 쓰는 거 아니니? 무슨 고등학생이 달에 60을 넘겠어? 솔직히 우리 아빠 돈인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싶었지만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꼭 참았어요. 대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 그건 학원비랑 독서실비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아빠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있거든요. 다 합쳐서 4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오고부턴 학원 수업 안 들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요. 독서실도 그렇고요. 내역서 보면 다 공부에 관련된 거라는 거 아셨을 텐데. 나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한 건데 제가 반박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새엄마의 눈초리가 한층 더 사나워졌어요. 지금 누가 학원비랑 독서실비 가지고 그래? 그거 빼고도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자, 여기 봐봐. 이거랑 이거 쇼핑몰 같은데 네 옷 산 거 아니야? 3만 원, 2만 원? 그건 요즘 학교에서 수영 수업 들어서 수영복 산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 에어컨이 너무 세서 걸칠 게 필요해서 가디건 하나 산 거고요. 그러자 새엄마가 딱 걸렸다는 듯이 눈을 빛냈어요. 뭐? 가디건? 네 옷장 열어보면 넘쳐나는 게 옷이더만 무슨 옷을 또 사? 그리고 다른 것도 그래. 학교에서 급식 나오는데 무슨 매점이랑 편의점을 이렇게 많이 갔니? 새엄마는 내역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너무 숨이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그 이 돈이 다 네 돈은 아니잖니? 너희 아빠가 밖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인데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전부터 생각한 건데 그 사람이 널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단돌이 해야겠어. 네? 그게 무슨... 카드는 압수야. 대신 내가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돈으로만 생활해. 알겠니? 아빠한텐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싫어요. 제가 아빠랑 직접 얘기할게요. 제 항변에도 새엄마는 억지로 제 지갑 속에서 아빠 카드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체크카드 한 장을 쥐어줬는데요. 학원비를 빼면 딱 3만 원만 들어있는 카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지어 그 돈으로 학교 준비물과 학용품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싶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참다 하소연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아빠는 새엄마 편만 들더군요. 새엄마 말이 맞아. 그동안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네 교육에 너무 소홀했었는데 이제라도 새엄마가 네 경제관념을 제대로 잡아주겠다고 하잖니. 아이 솔직히 학생이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이 기회에 정신 차리고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애들 학교 생활에 대해 아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물가도 자기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멈춰있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가 몰라서 그래.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같이 분식집도 가야 하고 친구 생일엔 선물도 사야 하고 알게 모르게 돈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난 학용품이랑 문제집도 다 내 돈으로 사잖아. 달에 3만 원으론 택도 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작정 새엄마 편만 들어? 어디 아빠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아빠가 너 이렇게 버릇없게 키웠어? 아빠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새엄마 편만 드니까 그렇지. 박민정!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어요. 제 나름의 반항이었죠. 그러자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에휴, 됐다. 아빠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너랑 이런 감정 소모할 시간 없어. 돈 모자라면 새엄마한테 얘기하고 더 받았어. 우리 집안 경제권은 그 사람한테 다 일임했으니까. 뭐? 경제권을 다 새엄마한테 넘겼다고? 그래, 전부터 그러려고 했었어. 아빠가 일이 바쁜데 집안 살림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어서. 말도 안 돼. 그 여자 뭘 믿고? 박민정, 그 여자라니. 너 정말 이럴 거야? 결혼 전엔 그렇게 따랐으면서 왜 그래 진짜? 내가 뭘? 먼저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새엄마야.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 한 명 없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카페에 죽치고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빠는 진작에 또 회사로 나가버렸고요. 새엄마는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더군요. 어쨌든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경제권을 새엄마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새엄마는 어찌나 지독한 짠순이인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집 사야 한다고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정해진 용돈 외에는 1,000원 한 장 더 주는 법이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허구한 날 아빠 모르게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가방 사고 옷 사고 마치 제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서러웠네요. 돈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빠를 빼앗겼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 유일한 가족은 아빠뿐이었는데 아빠는 재혼한 뒤로 저보단 새엄마를 더 챙기기 바빴죠. 제 생일은 그냥 상품권 하나 주고 퉁쳐버렸으면서 결혼기념일과 새엄마 생일은 가족 외식에 꽃에 명품 가방에 아주 제대로 챙겨주더군요. 물론 그런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빠도 남자였으니까요. 친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넘게 독수 공방하다 재혼한 거였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아빠 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구박받는 새엄마가 마음이 쓰였던 것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와 새엄마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새엄마 편만 드는 건 참 서운했네요. 마음속에 자꾸만 우라가 쌓여서일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매사 의욕이 없어지고요. 점점 어두운 아이가 되어갔어요. 밤에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당시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도 그랬어요. 침대에 누운 지 2시간이 넘도록 잠은 안 오고 뒤척이기만 해서 결국 다시 일어났죠. 얼핏 인터넷으로 봤을 때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좋다는 소리를 본 것도 같아서요. 좀 귀찮지만 1층 부엌으로 내려갔네요. 근데 우유를 데워서 막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일순 도둑이 들었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히 도둑이 아니었어요. 새엄마였죠. 이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건지 외출복 차림이더라고요. 밤 산책이라도 가는 건가? 아니면 편의점? 제가 아는 체를 할 새도 없이 새엄마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날 새엄마한테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왜 나갔냐고 물어볼까 했는데요. 새엄마가 늦잠을 자는지 종일 안방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네요. 그 뒤로는 저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현관 쪽에서 나가는 새엄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엔 얼른 다가가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 깜짝이야. 너 뭐야? 아직 안 잤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새엄마는 절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괜히 눈치를 살피는 꼴이 뭔가 좀 이상했죠. 얼른 올라가서 자.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우유라도 데워 마시려고요. 근데 엄만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딜 가. 그냥 현관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와본 건데. 이제 들어갈 거야. 너도 얼른 자. 알았어? 새엄마는 누가 봐도 외출복 차림이었거든요. 근데 되도 않는 변명을 횡설수설하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수상했죠?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혹시라도 새엄마가 또 나가진 않을까 궁금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그 뒤로 새엄마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새벽에 더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경계를 풀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자려고 누워서 뒤척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민정아, 자니? 방문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새엄마였어요. 평소 제 방까지 올라오지도 않던 분이 굳이 저를 보러 온 거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눈을 꽉 감고 자는 채 했네요. 자나 보네? 자는 거 맞지? 가까이 다가온 새엄마가 절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앞으로 휙휙 손까지 저어 보이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새엄마는 그대로 제 방을 나가버렸고요.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직감적으로 새엄마한테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싶었어요. 저나 아빠에게 말 못할 꺼림직한 외출이 아니라면 굳이 2층까지 올라와 제가 자는지 확인하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순간 무슨 수를 써서든 새엄마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고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죠. 놓쳐버렸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골목 어귀에 새엄마가 보였어요. 제가 뒤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걸음을 놀리더군요. 키 작고 다리도 짧은 사람이 걸음은 또 어찌나 빠른지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뒤를 쫓아야 했네요. 저희 집에서 한 5분쯤 걸으면 바로 시내가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누굴 만나는 건가 했는데 웬걸 새엄마는 거기서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또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이대로는 놓치겠다 싶어서 저도 얼른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어요. 남은 용돈이 얼마 없어 가슴이 너무 쫄렸지만 이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기사님, 저 앞에 택시 좀 쫓아가 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앞에 택시를 왜 쫓아가 달래? 가만. 학생 같은데 학생이 이 시간에 어딜 간다는 거야? 저 택시가 뭔데? 그런데 하필이면 기사님이 좀 깐깐한 분이었어요. 어린 학생인 제가 새벽에 앞 택시를 쫓아가 달라고 하니 너무 수상해 보였나 봐요. 저는 새엄마를 놓칠까 싶어 그런 기사님에게 절박하게 애원했어요. 제발요. 앞에 가는 사람이 저희 새엄마인데 새벽마다 자꾸 저랑 아빠 모르게 어딜 가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돈은 있으니까 제발 쫓아가 주세요.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제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던 걸까요? 결국 기사님은 긴 한숨과 함께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새엄마의 택시 뒤를 따라붙더군요. 그제야 한숨 놓은 저는 다시 새엄마의 남모를 외출에 대해 추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지? 만나는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술? 도박?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0분쯤 달렸을까요? 앞서 달리던 택시가 으슥한 부둣가에 멈춰섰어요. 택시에서 내린 새엄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컨테이너 창고 같은 곳으로 쑥 들어가더군요. 저도 얼른 택시비를 계산하고 그 건물 앞으로 바짝 다가갔죠. 다행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는데요.
안에는 새엄마 말고도 2명의 젊은 남자가 더 있었어요. 도대체 저 남자들은 누구지? 새엄마랑 무슨 관계인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도 잠시. 새엄마가 그중 한 남자를 끌어안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아이 징그럽게 왜 이래 떨어져. 아이 너무해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와 아빠는 그동안 새엄마가 결혼한 적 없는 처녀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호적도 깨끗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엄마에겐 숨겨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는 저만치 먹었을까요? 아들이란 걸 알고 봐서 그런지 얼굴이 놀랍게도 새엄마와 닮아 있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자꾸만 자기를 끌어안으려는 새엄마를 밀어내면서 그러더군요. 말로는 뭔들 못해. 엄마 진짜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거 맞아? 당연하지 아들. 갑자기 왜 그래? 설마 엄마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그럼 빨리 그 영감이나 딸을 처리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대체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게다가 그 인간도 그렇고 그 딸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이렇게 몰래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도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하자고? 누가 그런데? 더는 시간 끌면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봐야지. 용식씨, 가져왔죠? 새엄마의 물음에 그동안 잠자코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네, 이걸 남편분한테 몰래 먹이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건데 검출도 안 되는 기예요. 구하는데 애 좀 썼죠. 아휴, 역시 용식씨야. 일본에서 야쿠자 일하던 사람답네. 뭘요? 일 처리 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약속한 돈은 꼭 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거 맛이나 향이 강해요? 눈치채려나? 우리 남편이 미각이 좀 예민한 편인데. 이게 보기보다 쓴맛이 강해서. 어쨌든 구하면서 여러 사람 손 빌렸거든요. 이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해요. 그래야 꼬리가 안 밟힙니다. 아유, 걱정 말아요. 저도 더는 시간 끌 생각 없어요. 유산이나 보험 문제도 다 손 써뒀고 남편이 알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숨죽이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몰래 아들을 숨겨두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유산과 보험금을 가로챌 속셈이었던 거죠. 애초에 저희 아빠한테 접근했던 목적 자체가 불순했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새엄마가 생긴다고 좋아했으니. 하지만 충격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빠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저희 아빠는 새엄마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동안 제 말을 믿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새엄마와 그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를 그때부터 빠짐없이 녹화하기 시작했죠. 셋이서 우리 아빠랑 제 욕을 어찌나 해대던지 분노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네요. 어느 정도 증거가 될 만큼 영상을 찍은 뒤 전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새엄마가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앞불싸. 하필이면 발걸음을 옮기다 그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 뭐예요. 우당탕탕 제법 요란한 소리가 났고요. 뒤에서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이 남자들과 밖으로 나온 새엄마가 절 보고는 입을 떡 벌리더군요. 너 네가 여긴 어떻게? 설마 우리가 나눈 대화를 쥐새끼처럼 다 엿들은 거니? 범죄자 주제에 누구한테 쥐새끼라고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당신 아들도 너무 더럽고 끔찍해. 내가 아빠랑 경찰한테 다 말해서 당신들 무슨 수를 써서든 콩밥 먹일 거야. 두고 보라고! 저는 속 시원하게 내지른 뒤 그대로 앞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새엄마가 뒤늦게 절 쫓기 시작했죠. 너 거기 안 서? 제가 미쳤다고 서겠어요? 제가 어릴 때 계주를 했을 정도로 달리기 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새엄마보다 나이도 더 젊으니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앞불싸, 새엄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지 뭐예요. 새엄마의 아들과 그 깡패는 덩치도 큰 사람들이 어찌나 잘 달리던지 순식간에 바로 제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어요. 야, 너 멈춰! 잡히면 죽을 줄 알아, 이씨! 너같이 곱게 큰 부잣집 아가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는 수가 있다고! 바로 뒤에서 새엄마 아들이 온갖 욕과 함께 고함을 치는데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 사이 새엄마 아들은 제 지처까지 따라왔고요. 그대로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낚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서더군요. 학생, 얼른 타! 차창 문이 열리고 택시 기사님이 저를 향해 외쳤어요. 가만 보니 저를 아까 내려줬던 그 택시 기사님이지 뭐예요? 일단 조수석 문을 열고 바로 올라탔어요. 기사님은 조수석 문이 닫히기도 전에 택시를 출발시켰고요. 아슬아슬 간발의 차이로 새엄마의 아들을 따돌릴 수 있었죠. 기사님,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아니, 젊은 학생이 이 새벽에 혼자 부둣가에 온 게 이상해서 말이지. 혹시라도 뭔 일 있는 거 아닐까 찜찜해서 다시 돌아왔어. 근데 그러길 잘한 것 같네. 맞지? 네, 기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어디로 가면 돼? 아까 택시 탔던 곳으로 데려다줘. 저는 기사님에게 경찰서로 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아빠에게 전화했죠.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빠는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민정아, 너 대체 어디야? 너도 없고 너희 새엄마도 없고 둘이 이 시간에 어딜 나간 거야? 새엄마랑 같이 있냐? 아빠.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보처럼 울음이 터졌어요. 저는 횡설수설 울면서 조금 전에 있던 일들을 설명했고요. 아빠는 일단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 택시 기사님과 같이 아빠를 기다렸어요. 한 30분 뒤 아빠가 도착했는데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엄마와 함께였죠. 그 사이 새엄마가 또 어떤 거짓말로 아빠를 속였을까 걱정부터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절 보자마자 일단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너랑 화진 씨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자 아빠 옆에 찰싹 붙어있던 새엄마도 얼른 입을 열었어요. 그래 민정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내 뒤를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대화 좀 나눈 건데 대체 아빠한테 내가 너랑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는 등 아들이 있다는 등 그런 거짓말은 왜 한 거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어느새 새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해 보이던지 새엄마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것 같더군요. 역시나 아빠도 그런 새엄마를 달래면서 절 나무랐죠. 그래 민정아, 네가 나쁜 의도로 새엄마를 모함한 거라는 생각 안 해. 잠결에 새엄마를 쫓아나갔다가 이상한 상상까지 하게 된 거겠지. 새엄마를 정말 싫어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건 아닐 거야. 그렇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아빠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아빠는 왜 이런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새엄마 말만 듣는 거야? 저 여자가 아빠랑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챈 생각이었다고. 저 여자한텐 나만한 아들도 있어. 그 아들이랑 이상한 깡패 같은 놈이랑 작당 모의하는 걸 내가 다 봤다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 아빠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새엄마가 끼어들었어요. 민정아, 넌 내가 그렇게 싫으니? 그래도 너 어릴 때부터 나름 친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마음 많이 썼는데
내가 네 새엄마가 된 뒤로 대체 왜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증스럽게 연기하지 마요. 내가 아무 증거도 없는 줄 알지?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까 찍어뒀던 동영상을 아빠와 그 여자 앞에서 재생했죠. 영상을 확인한 아빠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아니 이게 대체 민정이 네가 찍은 거냐? 그래.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자 아빠가 천천히 새엄마를 돌아봤어요. 그 싸늘한 표정에 새엄마의 얼굴이 당황으로 얼룩졌죠. 여보, 아니에요. 여기 찍힌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가 또 말도 안 되는 술수를 쓰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술수를 썼다는 거예요? 뭐 가짜 동영상이라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아저씨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물어볼까요? 이 영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전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기겁하면서 제게 달려들더군요. 너 그 영상 안 내놔? 누구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하여간 내 인생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될 줄 알았어 네가. 이거 놔요. 놓으라고. 이 망할 계집애.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주제 어딜 건방지게 굴어.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혼자 망할 것 같아? 어떻게든 너도 망하게 할 거야. 우리 아들 시켜서라도 죽여버릴 거라고. 비쩍 마른 주제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새엄마는 제 어깨를 움켜쥐고 그대로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제가 겁에 질려 그대로 두 눈을 바로 감은 그 순간 아빠가 달려와 그런 새엄마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혔죠. 내 딸한테서 손 떼!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까지 해하려고 해! 아빠가 새엄마에게 그렇게 거칠게 나간 건 처음이었어요. 새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간신히 더듬더듬 입을 열더군요. 여보 지금 나 때린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거 다 오해라고. 이 애가 다 모함하는 거라고. 민정이 이 어린 게 무슨 재주로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올려? 감이라뇨. 언젠 나더러 얘 친딸로 생각하고 잘 가르치라면서요. 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훈육도 못해요? 훈육 같은 소리 안 해. 내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주제. 내가 그동안 뭐에 단단히 쉬었던 거지. 어디 당신 같은 여자를. 아빠는 절 보호하듯 감싸 안고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강력반 형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놨고요. 그 사이 도망가려던 새엄마를 경찰들이 붙잡아왔죠. 며칠 뒤 새엄마와 같이 범죄를 공모했던 남자와 새엄마의 아들도 붙잡혀왔네요.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새엄마는 애초에 정말 돈을 목적으로 저희 아빠를 꼬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요. 그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보육원에 버려두고 잊고 있던 아들이 새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새엄마는 뒤늦게 죄책감과 모성이 끌어올랐는지 그 아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빠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어요. 결국 새엄마는 아들과 공모해 저희 아빠를 죽이고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죠. 저는 억지로 해외 유학을 보내버릴 작정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일 생각도 했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빠는 뒤늦게 제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셨어요. 민정아, 미안하다. 아빠는 그 여자가 그런 무서운 여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작에 알아보고 널 지켰어야 하는데 네 앞에서 그 여자 편만 들었으니 이 못난 아빠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동안 아빠 모르게 괴롭히는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아빠는 계속 그 여자 편만 들고 나 하마터면 그 여자 손에 죽을 뻔했어. 알아? 미안하다. 아빠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야. 진짜야. 사실 뒤늦게 제게 용서를 구하는 아빠가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잘잘못 칼같이 따지면서 살게 되던가요? 결국엔 미움의 감정도 스르륵 녹아버리게 됐고 전 아빠를 용서했죠.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새엄마의 인생은 진착으로 처박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뒤 바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범죄를 공모한 그 남자와 아들까지 더해져 살인 미수 및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됐죠. 우리나라 법이 워낙 솜방망이라 그 인간들 출소는 진작에 했는데요. 그다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애초에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인데 빨간 줄까지 그어졌으니까요. 새엄마는 전과 기록 때문에 예전처럼 가정부 일도 못하고요. 지금은 동네 돌아다니며 폐지 줍는 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토록 싸고 돌던 아들은 괘씸하게도 그런 새엄마를 진작에 손절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그 아들이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범죄 공모했던 그 남자랑 둘이 또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통쾌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엄마는 어린 시절엔 제게 친엄마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저와 아빠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 동정심과 연민은 버려야겠죠.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이니 저는 그 여자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절 도와줬던 그 택시 기사님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 그분이 다시 돌아와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직도 명절마다 감사 선물을 보내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올해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랍니다. 제 지난 과거를 알고 저보다 더 속상하고 아파해줬죠. 민정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진짜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날 남편이자 엄마 또 오빠로 생각하고 기대. 알았지? 뭐야 느끼하게. 난 진심이야. 우리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갖자. 너한테 빨리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남자친구의 그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엄마 없이 컸던 제가 좋은 엄마가 될지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아빠도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사업체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새엄마한테 워낙 크게 대여서인지 재혼은 생각도 안 하신답니다. 평생 혼자 살 거래요. 요즘 아빠도 저만 보면 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라고 잔소리 하시거든요. 빨리 그 소원 이뤄드리고 싶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